혹시 오늘 하루 종일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혼자 남겨진 건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식들은 제 살 길 찾아 바쁘게 살아가고, 배우자도 예전처럼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순을 넘기시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려고 동창회도 나가보고, 산악회도 나가보고, 억지로라도 약속을 만들어 보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한 사람, 그리고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계신다면 그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성숙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친구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회적 동물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밥을 먹으면 왕따 같아 보였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인기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 습관이 예순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한 지 3년 된 어떤 분이 계십니다. 자타공인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월요일은 동창회, 화요일은 등산 모임, 수요일은 당구장, 목요일은 낚시 동호회. 일주일 내내 약속이 빼곡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인기가 좋네,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오늘 만난 친구가 했던 땅 자랑이 자꾸 귀에 거슬려서 화가 나고, 술값은 낼 사람이 없어서 결국 눈치 보다가 본인이 계산하고 온 게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먼 데까지 나갔나 싶은 거죠.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왁자지껄 웃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밀려오는 공허함.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으면 정막을 견딜 수 없는 밤. 이분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 사람을 만났지만 사람을 만날수록 더 외로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빈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어울리려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심심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아무하고나 어울립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모임에 나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통화를 붙들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심심함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밖에서 자극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남의 험담, 자식 자랑, 돈 자랑, 정치 이야기. 이런 영양가 없는 대화로 시간을 때우고 돌아오면 남는 게 뭡니까? 피로감과 허무함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교성이란 대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불협화음을 내느니 차라리 고독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친구가 별로 없어서 혼자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수준이 남들의 얄팍한 대화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왕따가 아니라 귀족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착각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나는 버려졌어라는 결핍의 감정이죠. 반면에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만나는구나라는 충만한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내면의 부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부유한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70살 되신 어떤 여성분이 계십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혼자 계시면 우울증 걸린다며 자꾸 노인정에 나가보라고 성화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노인정에 가는 게 고역입니다. 가면 며느리 흉이나 보고 누구네 집 평수나 따지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죠. 대신 이분의 하루 일과는 너무나 바쁩니다. 아침에는 베란다 화초들에 물을 주며 잎사귀 하나하나를 살핍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랐는지 색깔이 좋아졌는지 살펴보는 거죠. 오후에는 돋보기를 쓰고 옛날에 좋아했던 시를 천천히 필사합니다. 손글씨로 한자 한자 옮겨 적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녁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심할 틈이 없어요. 꽃이랑 대화해야지, 책이랑 놀아야지. 남들은 내가 혼자라 불쌍하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평화로워요. 보십시오. 이분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의 내면에는 꽃과 시와 음악이라는 풍요로운 세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노예로 살지만 내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왕으로 삽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텔레비전 소리 없이는 불안해하는 살. 그것이야말로 내면의 빈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롯이 혼자 1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가족을 위해 사느라 혼자 노는 법을 잊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독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늙어서 혼자 다니면 처량해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 살기에 바쁘고 자기 외로움에 허덕이는 중입니다. 혼자 밥을 먹든 혼자 여행을 가든 그것은 처량함이 아니라 당당함입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무리에 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영화 보는 사람, 혼자 여행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혼자를 즐기는 모습이 멋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고독이 능력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은 고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울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 개나리 봉오리가 부풀어 있더라. 이런 작은 발견들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눈이 불편하시면 오디오북도 좋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오디오북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도 많습니다. 나만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 밥 차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밥상입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예쁜 접시에 담아 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해집니다. 이런 소소한 루틴이 쌓이면 하루가 꽉 차고 단단해집니다. 누가 연락 오지 않아도 내 하루는 이미 충분히 바쁘고 의미 있습니다. 세 번째, 불편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붙으면 가시에 찔리고 떨어지면 춥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혼자 온기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쁜 친구, 자랑만 늘어놓는 모임, 의무감 때문에 나가는 친목회. 이제 예순이 넘으셨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셔도 됩니다. 아, 이제 몸이 좀 힘들어서 못 나가요라는 핑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 쏟으십시오. 관계의 가지치기를 할수록 당신이라는 나무는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귀한 시간을 나쁜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소중한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서너 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놓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인생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보너스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장 상사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가면을 쓰고 살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온전히 나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면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때 마주하는 주름진 얼굴에 내가 가장 진실한 나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적막이 두렵고 심심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타고 넘다 보면 어느새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혼자일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구나. 실제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자신의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화가들은 혼자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작가들은 혼자 서재에서 글을 썼고, 음악가들은 혼자 연습실에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지금, 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로운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외롭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줘야 하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내가 선택한 자유입니다. 가끔 외로울 때는 그냥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금방 지나갑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파도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신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성숙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배우고 계시거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피곤하면 쉴 수 있는 자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지난 60년, 70년 동안 쌓아온 풍요로운 경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돈보다, 명함에 적힌 직함보다, 주소록에 저장된 연락처보다 훨씬 더 값진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이제 천천히 꺼내서 음미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관점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선택받은 시간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난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나와 함께 좋은 하루를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나를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나를 위해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있어 주세요. 혼자 있는 능력을 가진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내면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이루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이기에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워하세요. 이제 오늘 밤 당신만의 고요한 정원에서 평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완전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당신의 혼자 있음은 고립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품격 있는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